원신에서 물원소 캐릭터 중 한 캐릭터만 뽑을 수 있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야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효율충이저가 꼽은 물원소 1위 캐릭터 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킬입니다. 야란의 원소 스킬은 빠르게 전방으로 돌진하고 지나온 경로에 있는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추가로 원소 스킬 피기 역시 몹이 작게 남아 중앙으로 모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란의 원소 스킬은 현존하는 캐릭터 중에 거의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필드 탐험 시에는 파티에서 뺄 수 없는 존재죠. 물론 3.3 버전에 방랑자가 나오면서 1등의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좋은 이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돌파까지 하게 된다면 원소 스킬을 2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필드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원소 폭발입니다. 행추의 원소 폭발과 유사한 스킬로 필드의 캐릭터가 일반 공격을 가하면 1초에 최대 한 번씩 물원소 투사체를 3개 발사하며 야란이 퇴장에도 남아있습니다. 원폭이 딜만 해도 합치면 딜량이 상당히 뛰어난 수준이고 행추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물부착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역증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브론소 딜러의 증발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행추의 원소 폭발과 다른 점을 정리하면 물원소 부착 정도와 버스트 데미지의 유무, 투사체의 개수, 지속시간이 더 짧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성입니다. 파티 내 캐릭터들의 원소 타입 개수에 따라 야란의 HP 최대치가 6%, 12%, 18%, 30% 증가합니다. 여기서 3스택과 4스택의 차이가 12%로 가장 크기 때문에 4스택을 맞추는 게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물원소 공명 업데이트 후 3스택 플러스 물공명으로 맞추는 게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다 다르게 가져간 4스택보다 이렇게 물원소 2개에 다른 원소 2가지를 가져가는 게 버프량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때문에 후야행종같이 물 2개를 넣는 게 오히려 좋은 조합의 경우라면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고 후의 한수, 리올 지역에서 20시간 탐사 파견 시 획득하는 보상이 25% 증가합니다. 이 특성은 대단한 특성은 아니지만 없으면 또 뭔가 허전한 그런 특성인데요. 개인적으로 탐사 파견 보상이 별로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25% 더 준다면 땡큐인 그런 느낌입니다. 특성 마음 가는 대로는 야란의 공급기가 존재하는 동안 필드 위 캐릭터에게 가피증을 최대 50%까지 주는 특성입니다. 공급기 발동 시 1%로 시작해 1초마다 추가로 3.5%씩 증가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야란은 스킬들과 물부착 자체만 해도 상당히 잘 나온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가피증까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인권이라 불리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기입니다. 야란의 전용 무기는 장착 캐릭터의 HP가 16% 증가하고 가하는 피해가 20% 증가합니다. 기초공이 낮고 GP의 비율이 아주 높은 무기이며 무기 스킬의 HP %와 가하는 피해 증가가 달려있는 무기입니다. 때문에 HP 개수를 쓰는 야란이 모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몇 없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원충 요구치가 높은 야란이 약수를 끼게 되면 무기에서 원충을 하나도 안 가져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체력 % 시계를 쓰면서 약수를 사용하려면 1돌파가 강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수는 GP가 아주 높고 가하는 피해 증가가 사실상 조건 없이 달려있기 때문에 야란에게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활 캐릭터가 사용 가능한 범용성이 좋은 무기입니다. 추가로 야란은 무기에서 오는 차이가 엄청난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약수가 있어도 종탄로나 페브화를 끼고 약수는 다른 딜러 캐릭터에게 주는 게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말탄식의 노래는 부옵션으로 원소 충전 효율 55.1%를 제공합니다. 또 원소 마스터리가 60포인트 증가하고 조건 충족 시 12초 동안 파티 내 모든 캐릭터에게 원마 100포인트와 공격력 20%를 제공합니다. 조건도 원소 스킬 또는 원소 폭발 명중으로 스택을 쌓기 때문에 원폭의 타수가 많은 야란에게 딱 맞는 무기입니다. 종탄은 원마와 공격력 제공이기 때문에 야란이 사용되는 조합 중 호야 행종, 라야카베, 알나야시, 사나야시 등 거의 모든 파티에서 상당한 효율을 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사실상 야란의 두 번째 전무라고 할 수 있겠죠. 페보니우스활은 부옵션인 원충이 아주 높은 수치이고 치명타 시 특정 확률로 원소 구슬을 생성해 원소 에너지 6포인트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부옵션과 무기 스킬 모두 원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충 요구치가 높은 야란에게 딱 맞는 사성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무기 모두 부옵션이 원충이기 때문에
위의 무기가 전부 없다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래왈은 간접 일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재련을 갖고 계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유물입니다. 야란의 성유물은 기본적으로 절연 4세트와 시계는 체력 %, 성배는 물온소피해, 왕관은 치명타입니다. 여기서 시계의 경우 원충 시계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무기가 원충 무기가 아니고 야란이 명암 상태라면 체력 % 시계로는 충분한 원충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충 시계를 가야 하고 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체력 %를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연 4세트는 원소 폭발로 가하는 피해를 원충의 25%만큼, 즉 원충 100%당 가피증 25%를 주는 성유물입니다. 원신에서는 많은 캐릭터들이 원폭을 주력기로 사용하는데요. 원폭을 자주 사용하려면 즉 원충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원충을 챙겼을 뿐인데 원폭에 피증을 준다? 이런 이유로 절연포는 미친 국밥 성유물로 유명한데요. 야란 또한 원폭이 주력기이기 때문에 2세트에서 원충까지 더 챙겨주는 절연포의 효율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로 육돌파 야란의 경우에는 체력 2세트와 물원피 2세트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돌파를 한다고 해서 절연포가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선택지가 늘어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결 스펙입니다. 야란의 종결 스펙은 체력 3.1만 이상에 원충 200 이상, 치치는 70, 140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약수를 끼신다면 체력 옵션이 붙어있기 때문에 체력은 3.3만 이상, 원충은 최소 180 이상, 치치는 70, 200 이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야란의 원충 기준은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야란의 원충 기준은 행추 또는 라이덴이 파티에 포함되어 있거나 패보 요원이 있거나 하는 등의 차이를 계산하지 않은 오직 야란 혼자서 원충을 할 때의 기준입니다. 야란은 상황에 따라서 원충 기준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원충 수치는 참고만 하시고 실제 파티를 돌려보신 후 원활하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원충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운명의 자리입니다. 1돌파는 원소 스킬의 사용 가능 횟수가 1회 증가합니다. 야란의 원충 요구치를 낮춰주고 안 그래도 좋은 필드 모험이 더 좋아지는 돌파입니다. 야란의 돌파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돌파를 하느냐 전무를 뽑느냐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전무를 뽑게 되면 원충 문제 때문에 또 1돌파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을 해야 한다면 1돌파를 우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돌파는 원소 폭발 사용 시 한 발을 추가로 발사해 HP 14%에 해당하는 물원소 피해를 줍니다. 2돌파를 하게 되면 한 번에 3발이었던 궁극기가 4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던 물 부착을 더 늘려줄 수 있고 나쁘지 않은 딜 상승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별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원래 원소 폭발의 발사 간격이 1초에 한 번인 데 비해 2돌파는 쿨타임이 1.8초마다 한 번이기 때문에 매번 4발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3개, 4개, 3개, 4개 정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돌파와 5돌파는 스킬 레벨업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원폭이 주력기이기 때문에 3돌파는 딜 상승량이 적지 않은 돌파입니다. 4돌파는 원소 스킬이 표시한 적의 수에 따라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HP 최대치가 10%씩 증가합니다. 야란은 평타를 제외하고 모든 개수가 HP 개수이기 때문에 HP가 최대 40%까지 증가하는 4돌파는 상당한 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성 성유물의 HP 주옵션이 46.6%인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거기다 조건도 단일 몹의 경우만 제외하면 풀스택을 받아오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4돌파는 야란의 HP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HP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합 중 호야 행종 같은 경우에는 메인 딜러인 호두에게까지 상당한 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돌파입니다. 6돌파는 야란이 원소 폭발 사용 시 전략 설계 상태에 진입하고 야란의 일반 공격이 타파의 화살로 전환되며 타파의 화살이 156%에 해당하는 피해를 가합니다. 강화된 공격은 최대 5발까지 발사한 후 사라집니다. 야란의 6돌파는 원신에서 최고의 6돌파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로 순간 폭딜 능력이 손에 꼽는 엄청난 수준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적극 추천드리는 돌파입니다. 다음은 파티 조합입니다. 기본적으로 야란은 들어갈 수 있는 파티가 가장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티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호야 행종 조합에서 야란은 행추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성과 물공명으로 HP 버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조합입니다. 메인 딜러인 호두가 야란의 가피즘과 물공명으로 인한 HP까지 추가로 받아 고점이 더 올라갑니다.
만약 야란이 4돌파 이상이라면 추가로 HP 40%를 더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야란의 조합 중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파티라고 생각합니다. 라야카베 조합에서 야란은 메인 딜러인 라이덴에게 가피징을 줘 파티 DPS를 올려주며, 야란은 부족한 원충을 라이덴이 채워주고 추가로 라이덴의 원소 스킬에 있는 원소 폭발 피해 증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상당히 좋은 조합 중 하나입니다. 외야 좋은 조합에서 야란은 메인 딜러인 요이미야가 증발을 잘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또 가피증을 주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야란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야란은 물원소 캐릭터라는 점과 행추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불원소 메인 딜러 조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이미야 조합 또한 그런 조합이죠. 나야시 조합은 나행시 조합과 마찬가지로 메인 딜러를 크게 타지 않고 새 캐릭터만으로 사기 반응 중 하나인 만개를 효과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수메르 이후 엄청난 국밥 조합으로 자주 사용되는 조합입니다. 메인 딜러 자리는 아라이탐과 사이노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데 둘 다 경직 저항이 상당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우량검이 있는 행추를 쓰는 게 안정성 면에서는 더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